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취득시효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시효는 두 가지죠.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자, 점유 취득시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시효의 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잠깐 이해 편을 위해서 언급할 내용이 있습니다. 아, 우리는 부동산 관련돼서 일제시대, 그 다음에 6.25 전쟁이란 걸 큰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일제시대 뭐 토지 조사가 있었고 뭐 사장이 있었고 사정부가 있었고요. 그런데 6.25 때 전쟁이 일어나면서 토지와 관련된 증명 서류들이 다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등기제도는 해방 이후의 시점에 등기제도가 활용됐었습니다. 제가 이 일제시대 6.25 전쟁 등기라는 어떤 세 가지 큰 테마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지금같이 등기에 대한 관념이 없었습니다. 즉 자신의 권리를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는 점유였습니다. 특히 시골에 가면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자신의 권리 표상은 등기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어릴 적 저희 할아버님이 할아버님 땅이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하게 되면 지금 같으면 등기부를 확인하겠죠. 하지만 저희 할아버님은 저를 데리고 가셔서 여기서 저기까지가 할아버지 땅이야. 즉 그 시대에 과거의 사람들은 점유가 자신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등기에 대한 관념이 쉽게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즉 과도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유로서 하나의 소유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류상의 어떤 걸 작성하기보다는 그냥 돈을 주고 이 땅을 점유를 넘겨받은 것으로서 내 것이라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리고 등기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 있어서 서류가 없고 자신이 권리자지만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를 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점유로서 권리를 표상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 따라서 권리자를 표상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매매를 할 때 매도인이 확인한 게 뭐냐면 등기부상 소유자와 내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매매 부동산에 누가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등기부에 표상된 권리를 중시하는 것이지 그 밖의 사정을 가지고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거와 달리 점유취득시효 제도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향은 가급적이면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과거보다는 점점 더 줄이겠다는 경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시대적 흐름에 반영해서 자주점유와 관련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필요한 것은 요건 중에 자주점유가 있습니다. 자주점유에 대한 어떤 법률적 평가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악의 무단점유 할 때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어떤 경우냐면 그래서 활용도가 있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 서울의 강남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할 때는 한 평의 가격이 상당합니다. 최소한 9천만 원에서 1억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그러면 한 평, 두 평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침범하는 이웃집이 침범을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매수하려는 건물이 상대방의 다른 이웃의 토지를 침범했는지를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럼 당사자 사이에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간에 계약을 내용을 조율합니다. 자, 여기에 서서까지인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유취득시효가 활용되는 부분은 적어지고 그리고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급적이면 인정을 안 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어떤 서설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5조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 얘기는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실체적으로는 소유권이 없지만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를 했다면 뭘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 반대의 말은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진정한 소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 원칙적으로 법에 정해진 소유권 취득입니다. 지금 법정 취득 사유입니다. 그렇다면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등기 상태,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한다고 한다면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이 되는 소유권 취득 시점이 획일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임의적으로 남쓰고 언제 하느냐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딱 20년만 점유하는 게 아니라 20년 이상 점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위하고 그 제3자의 거래관계에서 이해관계 조정에 있어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187조에 해당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등기를 하도록 요청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 취득, 물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아직 물권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의 기초는 물권이죠. 근데 이 경우는 물권을 취득,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 된 겁니다. 채권적 청구권이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라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했죠. 아까 제가 소유권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또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제가 그 특징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유의사, 이거를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주점유가 어떤 개념인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면 20년간이라는데 점유를 하는 기간이 20년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혼자서 20년간 할 수도 있겠지만 나 혼자는 10년이지만 그 전에 있는 사람 전 소유자가 10년, 전 점유자가 10년이었을 때 그 전 점유자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 어느 경우에 자주점유를 볼 수가 있는지 평온경원하게 이런 부분은 그렇게 특별하게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0년간 소유의 의사가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248조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취득시효가 준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암기를 해주십시오. 전 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에 준용된다. 어떤 경우냐면 저당권은 일단 아닙니다. 저당권 자체 여러분 은행에 대출했을 때 은행이 부동산 점유하고 있습니까? 점유하지 않죠. 취득시효는 점유에 기초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럼 지역권 같은 경우는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만 취득시효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법조문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94조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상권이 뭐죠?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거죠. 당연히 지상권은 토지를 점유를 예상한 겁니다. 따라서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245조가 준용된다? 적용될 수 있지만 저당권은 아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객체. 취득시효 대상은 부동산인데 원시 취득이 가능한 부동산이 한다는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러면 원시 취득이 가능한 부동산이 뭘까? 기출지문은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성명불상의 소유물에 대하여 성명불상 소유물에 대해서도 원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효 취득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명불상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은 가능합니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재산인 경우
취득시효 기간 동안 내내 계속하여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행정재산은 아닙니다. 일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시취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용 부분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안 됩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특징 또 하나 있었죠. 공유물 분할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거. 이렇게 틈틈이 하나씩 같이 기억을 떠올리시기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시효는 가능합니다. 한 필지 토지 일부에. 그럼 어떤 방법이냐? 소송을 해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기면 분필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점유 취득시효는 간접 점유도 포함을 합니다. 제가 간접 점유 설명하면서 실익이 있는 경우 어떤 거였죠? 그 하나가 점유의 취득시효입니다. 이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의 경우도 또 하나가 뭐였죠? 유치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접 점유가 있으면 직접 점유가 있겠죠.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의 개념이 뭐였죠? 간접 점유 매개라고 그 개념의 특징이 뭐였었죠? 직접 점유가 있으면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점유 매개 관계가 뭡니까?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 반환의 의무가 있는 경우죠.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반대말은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권이 있다. 어떤 경우죠? 임대차.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은 간접 점유자인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죠.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직접 점유자는 따라서 자주 점유가 없습니다. 타주 점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이 개념을 다시 설명할 겁니다. 간접 점유자도 포함된다는 거.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는 일단 타주 점유가 된다는 거. 간접 점유가 성립될 때입니다. 간접 점유 대비 직접 점유자가 있을 때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 예컨대 임차인. 나중에 볼 겁니다. 점유의 모습. 자, 점유 파트에서 배운 거예요. 점유권 파트에서 배웠던 197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을 추정한다. 점유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소유의 의사가 있다. 평온, 선의, 평온, 공연. 그런데 방금 245조 요건에 뭐였죠?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하게 20년 동안 점유를 했을 경우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고 했죠. 거기에 보면 평온, 공연 추정되죠. 이 얘기가 실익은 뭡니까? 이걸 깨뜨리고 있는 사람, 이 효력을 부인하고 싶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상대방,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이 점유자는 소유 의사가 없다, 평온 공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정은 의미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런 197조나 그 이하의 규정들은 점유, 예전의 권리 표상은 점유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것을 배경을 방향한 겁니다. 따라서 그 의미 때문에 제가 190조를 언급한 겁니다. 자, 점유 태양한 사례.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자주 점유일 때만 취득시효 완성, 취득시효 요건입니다. 타주 점유일 때는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판단 기준이 있어야죠. 소유의 의사라는 것은 딱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점유한 사람의 생각일 겁니다. 내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따라 결정한다면 그 사람은 항상 유리하게 얘기했죠. 나 소유의 의사 있어. 그렇게 되면 타주 점유는 존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편히 위해서 합니다. 내심의 의사면 내 마음이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판단하냐?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법률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사실행위를 통해서 점유를 하게 됩니다. 점유의 경위와 관련된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점유 취득, 점유를 하게 된 그 배경을 보게 됩니다. 근거를. 또 하나는 점유와 관계된 모든 사정. 이 권원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어떻게 외형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내심의 의사가 내심의 의사의 반대말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외부에 드러난 모습만을 갖고 판단하는 거지 점유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취득시효 주장하면 나한테 유리하니까 점유자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의 속마음을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취득시효는 진정한 소유권자의 권리를 빼앗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거는 내심의 의사에 판단할 게 아니라 외형적 객관적. 근데 외형적 객관적 판단인데 그 판단의 근거 자료는 뭘까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의 그 밖의 모든 사정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고는 이론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면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되는 권원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 권원의 성질을 보겠어. 자주점유가 무슨 뜻인지 보겠어요. 자주점유라는 것은 소유자처럼 지배할 의사다. 어차피 이건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거죠. 그럼 소유자처럼 지배할 의사. 어차피 소유권은 핵심 뭡니까? 물권이죠. 물권의 핵심 뭡니까? 지배할 권리입니다. 그럼 소유자처럼 지배할 의사. 자신을 위하여 소유자처럼 지배할 의사란 결국은 자신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외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 자신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로서 점유한다. 그런데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쓰는 이유는 어느 정도 감은 가지셔야 합니다. 자주점유라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로서 점유한다는 겁니다. 자, 왜 그걸 설명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그 밖에 점유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기초로 하여 어떻게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이겁니다. 자, 점유자가 있어요. 근데 점유자를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매매로 취득한 거예요. 매매 계약을 기초로 한 겁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매도인이 넘겨줘서 갖고 있어요. 이 매매를 한 건 뭡니까? 이 사람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매수인의 목적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동산이라면 그냥 물건을 넘겨받고 부동산이라면 등기를 받아서 소유자처럼 그리고 이것을 내가 점유한 부동산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의사입니다. 이걸 쓰다가 매도인에게 돌려주는 거 아니죠. 배타적 지배간다는 것은 내가 쓰다가 매도인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영구적으로 내 것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게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로 점유하는 겁니다. 매매는 매매에 기초한 거예요. 점유 취득을 보니까 이 점유자 보니까 이 사람이 매매를 통해서 가져간 거구나. 그러면 이 자주점유가 맞겠죠. 그런데 근데 매매 가치 소유권의 취득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증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상속을 받거나 상속은 아니겠죠. 달릴 수 있으니까 상속은 빼겠습니다. 매매, 증여, 교환 계약 등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원이 매매가 아닙니다. 매매가 아니고 임대차, 사용대차 이겁니다. 임대차는 목적은 뭡니까? 일단은 소유권의 내용 중에 뭐죠? 사용수익 처분이 있는데 임대차랑 관련된 것은 사용수익이에요. 사용수익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죠. 돌려주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계약 기간이 끝나든 아니면 계약의 합의 해제든 해제권의 행사에서 계약이 끝나든 돌려주면 어느 시점에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준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배타적 지배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돌려준다는 것은 배타적인 지배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 배타적 지배 의사라는 것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는 돌려줘야 하는 건지 이 사람이 점유자가 어느 시점이 되면 진정한 권리자에게 돌려줄 상황이 있는지 그거와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임차인과 사용대차는 사용하다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얘기는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타주 점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임대차, 사용대차는 전세 이런 모든 점유 자체는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 점유, 직접 점유의 개념을
요소의 징표가 점유 매개관 가지고 반환청구권, 반환청구권 존재 여부를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가 존재할 때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한테 반환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 왜냐하면 간접 점유자의 반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타주 점유가 되는 거고 직접 점유자는 반면에 간접 점유자는 그 자주 점유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 개념이 가장 이해하는데 그 징표입니다. 가장 핵심 징표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모든 사정입니다. 모든 사정인데 이런 경우입니다. 왜 그 개념이 나왔냐면 악의의 무단점유와 관련된 겁니다. 여기를 좀 지우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데 악의의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법률행위 같은 어떤 사실행위, 법률행위 같은 게 없는데 사실행위도 있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가져오는 것도 점유 권한의 성질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이유는 이런 사실행위를 기초로 해서 자주점유를 배척하고 싶어서 만든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제가 좀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울타리가 쳐져 있었어요. 울타리가 있는데 이게 누구 건지는 외부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울타리가 있어 있다는 얘기는 남의 거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울타리를 없애고 여기를 점유했어요. 자, 점유의 권한에 갔을 때 있던 어떤 사실행위죠. 이건 법률행위 아니죠.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임의로. 무단으로 점유한 거죠. 무단으로 점유했는데 기타의 모든 사항이 뭐가 특징이 뭐냐면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것은 남의 것이란 거잖아요. 남의 것이라는 징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울타리를 없앴어요. 무단점유인데 이 사람은 남의 것이란 것을 알고서 갔다는 거예요. 점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단점유는 무단점유인데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겁니다. 악의의 무단점유. 무단점유를 맞는데 남의 것인 건지 알고서. 남의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점유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점유할 당시에. 그래서 이 개념을 만든 거예요. 점유의 권한 성질이나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겁니다. 이거를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겁니다. 이 사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울타리가 쳐지가 이 국유재산이었거든요. 이 국유재산을 철조망을 다 뜯어내서 무단점유했는데 철조망이 있다는 것은 남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거 내 거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매매나 증여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매매나 물속에서 매수하는 사람은 이건 이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사로 취득하는 건데 이 사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악의의 무단점유. 이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이제 법리인데 이 논리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자주점유, 타주점유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겁니다. 타주점유. 결론 이 논리를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를 자주점유로 봤는데 이제는 타주점유로 보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문은 악의 무단점유는 타주점유다 이렇게 연결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악의 무단점유에 대해서 대법관이 계시는데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판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소위의 의사 자주점유죠. 이 악의 무단점유가 자주점유와 그 개념과 비했을 때 과연 어디에 해당할지를 갖고 옥신각신했습니다. 이제 다수견은 이랬으면 논거가 이 사람은 자기가 울타리를 없애고 들어갔을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다. 어떤 생각? 땅 주인이 나오면 돌려주겠다. 여러분 돌려준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간접점유 직접점유도 돌려준다는 게 개념이 들어가면 타주점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수의견이나 반대 의견은 야, 이 사람이 이걸 했다는 얘기가 오히려 강력한 표지다. 그건 내 걸로 만들겠다는 강력하게 내 걸로 만들어서 지배하겠다는 의사가 더 강력하게 표출된 건 하나의 사실을 두고 이렇게 옥신각신 정반대의 어떤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다수 의견에 숨겨진 이면에 뭐가 있냐면 제가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는 점유 취득 시의 완성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한 것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배경이 된 겁니다. 그런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부담 점유에게는 타주점이라는 결론을 내릴 거예요.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점유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고려한다는 거고, 결정적인 논거는 이 사람의 의사는 정당한 그게 상식적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상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줄 거다. 그럼 돌려줄 의사가 있다는 얘기는 타주점이다. 그런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환 청구, 반환 의무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전원 합체 판결을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생각만큼 출제는 안 되기 때문에 악의 부담점유는 타주점이다. 이 정도 선언까지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해를 편을 위해서 제가 점유권원의 성질, 그 밖에 모든 사정 언급했고요.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심의 의사에 결정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점유권원의 성질, 그 밖의 모든 사정에 의해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정 범위를 좁히겠다는 겁니다. 2번, 소유권의 시욕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 점유에 해당을 증명해야 한다? 아닙니다. 왜냐면 197조 살펴봤죠? 좀 전에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명 책임은 그걸 깨트리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점유자가 자주 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 점유 주장 번복돼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좀 소송 신문을 해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주 점유 권한은 추정이 돼요. 추정이 되면 점유자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원칙적으로, 이론상으로는. 이론상 가만히 있고 상대방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20년 기간이 딱 된 시점에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입니다. 그 사람이 자주 점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소송 가면 이렇습니다. 그냥 내가 이걸 왜 어떤 경위로 취득했냐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묻습니다. 아, 당신이 이거 어떻게 취득했어요? 다른 것들은 사실관계로서 그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나는 20년간 언제부터 이거 20년간 점유했고 190주 따르면 취득시 완성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딱 그것만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위를 했고 해서 이렇게 있던 경위를 짜서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재판부에서도 직권으로 그래도 당신이 이게 점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지만 당신도 어느 정도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의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증명 책임은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자주점유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이 이 주장에 더해서 뭔가를 더 엎을 수 있는, 그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뭔가를 사실과 입증을 합니다. 사실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실물을 알아야만 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표현이 또 나왔었죠. 추정력에 있어서. 자, 추정력에서도 추정받는 사람이 취득 원인에 대해서 주장에서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번복되지 않는다. 비슷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악의 부담 전자는 자주 점유 추정된다? 아니죠. 깨진다고 했습니다. 타주 점유입니다. 점유 매개 간의 직접 전자는 타주 점유자다. 왜 그렇죠? 반환해줘야 하니까. 6번 갑이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을명의로 등기한 경우 의뢰주는 자 명의신탁에서 이 명의신탁 개념은 이거죠. 신탁자, 스탁자. 명의신탁 자체는 을이 조만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서 갑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돌려준다. 그럼 뭐였죠? 타주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 부분이 점유는 타주점입니다.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가장 합리적인 것은 사전에 측량을 하고 측량을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없다는 전제하에 계약서를 쓰고 매매계약의 대금을 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측량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등기대 면적과 실제 면적이 사소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얘는 안 되겠습니다. 실제 면적 등기 면적이 약간의 차이는 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현 상태대로 현재 모습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주점입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상당히 초과했을 때는 누가 봐도 외형적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로 봅니다. 상당히 초과될 때는 아주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포인트는 상당히, 조금은 상관없습니다. 상당히 많이 초과할 때는 자주점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남의 것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외형적 객관. 제가 자주점유, 타주점유 어떻게 판단하죠? 내심의 의사 아니면 당연히 상당히 초과하더라도 내심의 의사는 내 걸로 보고 싶죠. 하지만 외형적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건 너무 많이 나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는 객관적으로 외형적 봤을 때는 남의 것이고 돌려달라고 했을 때는 돌려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얘기가 어떻게 있죠? 악의 부단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소유가 나타나면 돌려줄 의사가 있을까? 상식에 부합한다는 거. 여기서도 그런 논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야, 그 진정 소유자 나타나면 돌려주는 거 아니야. 야, 이건 네 거 아니잖아. 너무 많이 차이 났잖아.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년간의 점유죠? 20년간의 점유입니다. 상당히 20년간의 점유는 이슈가 많습니다. 그러면 점유가 있으면 어느 시점을 기산점을 삼을지, 점유자의 점유를 합쳐서 승계만이 20년이 되는 경우도 쟁점들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출은 많이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극소수가 다양하게 좀 활발하게 그 20년간 점유돼서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필요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우리가 그 점유 승계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았죠. 잠시만요. 자, 먼저 고점부터 보겠습니다. 자, 점유자의 승계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기억나십니까?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그 하자가 뭐냐면 나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자요. 자기의 점유는 자주점유인데 전 점유자가 타주점유면 동시에 아울러 주장할 때 그 타주점유도 승계되는 그러면 자기 점유와 전 점유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되는데 전 점유자가 타주 점유면 비록 자기 점유는 자주 점유자 하더라도 하자를 계승하기 때문에 타주 점유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자기 점유 10년, 전 점유자가 점유가 10년이에요. 20년 채우려면 아울러 주장해야죠. 그러면 점유 20년 어떻게 된 겁니다? 제가 점유한 게 10년입니다. 더하기 전 점유자 10년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유의 의사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전 점유자가 타주 점유였어요. 그럼 상대방은 무슨 소리야? 이 전 점유자는 타주 점유였어. 그리고 이 항에 따르면 그 하자도 계승하는 거데 비록 너는 소유의 의사했다 하더라도 전 점유자가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결론은 타주 점유가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얘기가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자, 앞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20년간의 점유 승계가 있는 경우 방금 법정을 봤습니다. 자, 이런 경우겠죠. A가 점유를 하고 있다가 A가 이만큼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시점에 와서 B가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B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지문은 이제 기출지문인데 승계가 있는 경우 A에서 B로 점유 승계가 있죠. 점유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 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누구죠? B는 자기 B 또는 전 점유자 A의 점유 개시일 중 여러분 이 지문에서 핵심은 뭐냐면
점유 개시일 중입니다. 그러면 점유 개시일이죠. 점유를 시작한 일자입니다. 그럼 A는 이 시점이겠죠. B는요, 이 시점이겠죠. 자기 또는 B의 점유 개시일과 전 점유자의 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를 기산점을 선택했다. 즉, 이 얘기는 A의 점유 개시일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B의 점유 개시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나중에 어떤 지문과 혼동될 수 있냐면요. B가 개시일이 이날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잠깐 설명 들어가기 전에요. 점유 개시일 중 A의 점유 개시일과 이 지문 자체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혼동할 수 있는 지문이거든요. A의 점유 개시일은 딱 정해져 있죠. 그 개시일과 B의 점유 개시일 정해졌죠. 개시일은 딱 시작한 점입니까? 딱 시작은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개시일 중 임의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아울러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입니다. 임의란. 근데 여기서 이 뭐와 혼동하면 되시면 안 되냐면, 자, 아까 A의 점유 개시일이 있었죠. 이렇게 A, B 점유 개시일이 있었어요. 좀 전에 설명하는 개시일 중 A의 점유 개시일과 B의 점유 개시일, B의 점유 시작점, A의 점유 최초의 시작점 둘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지문이지만 뭐랑 혼동하시면 되면 A의 점유 기간 이쪽이죠. 점유 시점이 여기 개시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점유 시점은 계속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개시일이 아닌 다른 임의 시점을 선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 안 돼요. 그래서 임의로 선택한다는 게 이 개시일이 아닌 다른 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요거랑 어떤 공부를 더 많이 하셔서 제가 이 언급하는 내용의 판례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연결을 시키시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개시일 중 A의 개시일과 B의 개시일 중 딱 정해진 개시일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유와 관련돼서는 이 개시일을 지켜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만이 권리관계가 분명해집니다. 만약에 점유의 개시일이 다른 날을 기산으로 삼을 수 있으면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좀 쉬었다 할 텐데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와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에 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취급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보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문제냐 취득시효 완성 전의 문제에 따라서 법률적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시작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시일은 딱 정해졌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쌓인 게 많습니다. 1원칙, 2원칙, 3원칙, 4원칙, 5원칙.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수에는 아마 소개가 될 수도 있는데 출제는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깊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지 몰라도.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승계주장과 효과. 개념 설명했고요. 자, 효과. 나오네요. 취득시효 완성 전에, 완성 후에 등기 전에 법률 관계. 취득시효, 이게 등기해야만이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전후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 달라지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